대한민국이 미세먼지의 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가 잇따라 발령되면서 그 유해성에 대한 우려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직접 연구에 나선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의 임종환 교수 연결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최근에 교수님께서 미세먼지와 폐암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셨는데, 자, 연구 결과 핵심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수도권에 사는 30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예.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그 중에서 대기오염과 관련되어 있는 사망이 15.9%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예. 그 사망 원인 중에서는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또 폐암이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 분석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1년에 성인 15,000명이 이제 기대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이제 폐암 등으로 이제 사망을 하는 건데, 그 미세먼지가 그러면 어떻게 인체에 들어가서 폐암까지 발병을 시키는 겁니까? 예, 이게 아주 미세한 부분이고 머리카락의 한 30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폐 깊숙이 침투되어지면은 다시 잘 배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화, 폐 속에서 누적되어져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또는 암 발생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어집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인체에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까? 일단 몸에 들어오게 되면? 네, 맞습니다. 흡입을 통해서 폐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네. 역시 뇌에도 전달되어집니다. 아하. 그러니까 뇌혈관 쪽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면 뇌경색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아하. 온 몸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심장에도 네, 들어갈 맞습니다. 수도 있고 네. 모든 전신에 네.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암적인 존재네요, 이 미세먼지는.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 거니까 예. 보이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암 발생이나 심혈관이나 이런 쪽에 피해를 다 미치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자 역할이죠. 네. 아하, 그래요. 자, 이제 미세먼지 굉장히 작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그러면 어떤 성분인가요? 이 미세먼지는? 예를 들면 여기에는 이제 발암성 중금속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카드뮴이라든가 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각을 하고 난 다음에 발생되는 그런 화물질들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듣고 보니까 이 미세먼지가 아니라 미세 중금속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이제 중금속이고 이제 여러 이제 혼합 물질이 다 있는 거죠. 보면은 예를 들어 발암성 물질, 또 생식 독성 물질, 식량 독성 물질 여러 형태의 독성 물질들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 그런데 폐암 발암 물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담배를 생각하시는데 담배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미세먼지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독성 자체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담배가 더 유효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 대기 오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도시 환경을 통해서 누구나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모든 시민들이 다 노출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린아이라든가 어르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제 취약한 연령대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역시 대기오염에 노출되어지니까 담배만큼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실제로 호흡하는 그 공기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미세먼지, 자, 그럼 어떻게 생기느냐? 뭐 이런 이제 궁금증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이게 어떤 과정으로? 1차적으로 이제 발생되는 과정은 기계적인 분자라든가 소각 과정을 통해서 배출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분진을 얘기하게 됩니다. 예, 예. 특히 이제 디젤 차량에서 특히 많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맞습니다. 그 분진 중에서 특히 이제 발암성이 강한 부분들이 디젤 차량에서 배출되는 분질 부분인데요. 예, 예. 이 디젤 분진 자체가 또 초미세먼지가 발암성을 띠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가솔린 차량과 비교할 때 왜 디젤이 많이 발생됩니까? 그러면 자꾸 이게 발생하면, 예? 분진 자체로 보게 되면은 가솔린 차량에서는 거의 분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부분이. 예, 그러니까 예. 상당 부분의 배출량은 전부 디젤 차량에서 나온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뭐 일부에서는 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라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월경성 분진이라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배출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예. 전체 미세먼지 중에서 한 40에서 한 50% 정도는
월경성 분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양이 중국에서 유입된 이제 미세먼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먼 거리를 거쳐서 이제 날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오는 과정에서 독성이 약화되거나 뭐 먼지 양이 줄 수 있습니까? 이동 경로에 따라서 독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 이동하는 과정 중에 중국의 공업 지역을 통과하면서 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들을 이제 흡착하게 됩니다. 아하. 중금속도 그렇고, 예. 이산화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독성이 있는 상태로 이제 한반도로 유입되게 됩니다. 오히려 공업지대를 통과하면 더 독성이 강화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네. 이 국가 차원에서 대기 관리해야 되고 개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 노출 자체를 줄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미세먼지가 높은 날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노출을 줄여라 하니까 이제 밖에 나가지 말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사실상 네. 뭐 현재로서는 뭐 미세먼지 위협에서 도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거의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회피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예. 그 근본적인 대안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에 있어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안들을 잘 마련해서 경우에서는 이 물질 자체를 가능하면 배출되지 않도록 감소시키는 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무엇보다 이 환경을 잘못 활용하고 개발한 환경의 역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의 임종환 교수였습니다.